저는 시대인재학원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자료집 받으셨을 텐데요. 그 자료집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는 제가 설명을 따로 안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집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자료집에는 없는데 지금 PPT만 띄워드리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화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에 똑같은 내용을 했었는데 그냥 간략하게 쭉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1시간 조금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래도 좀 다른 중간의 과정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1대1 상담은 아마 제일 많이 하고 있어서 2등이나 3등 다 저희 학원에 있지만 2등, 3등 다 합쳐도 저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설명회 때는 이제 그런 아주 디테일한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좀 일찍 상담을 했을 때 어떤 부분으로 더 맞추어서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적 기반으로 해서 그 라인에 따른 어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대인재 학원 오픈할 때 제가 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원장을 하다 보니 이제 재종반 오픈할 때 재종반 커리큘럼에 꽤 많은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그 전략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시간표에 따른 공부 시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 설명에는 좀 그쪽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대치동 중심의 이제 이쪽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연고대 이상의 대학들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게 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고대 정도는 충분히 다 준비해서 그 이상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서성하는 간단하게 언급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입시에서 가장 힘들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의대 쏠림이 심하다는 겁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일단 뭐 문과 이과 나누어지는 것도 보면 좀 공부한다는 애들은 다 이과로 가 있고 그리고 전교 1등에서 10등 이내 애들이 전부 다 의대를 생각하고 있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의대는 정말 경쟁이 치열해져 있습니다. 뭐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입시에서 지금 할 상황은 아니니까 다 성적이 되면 의대를 보내고 싶어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서울 경기권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 띄워드린 거는 이게 지역 인재입니다. 그 지역 인재가 종합도 아닌 교과로 뽑는 인원이 이 정도가 되는데 얘네들의 합격 내신은 다 1.1 이내예요. 그러면 수시를 6장을 쓰잖아요. 얘네들은 여기가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장을 어디로 쓰겠습니까? 서울대 의대부터 쓰는 거죠. 연대 의대도 쓰고 성대 의대도 쓰고 가대 추천도 받고 그리고 고대까지는 다 씁니다. 이제 2등도 한 1.1이다. 1.0 얼마 나오는 2등이라면 카대 추천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카대 추천을 안 쓰면 2등은 경희대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 학생들이 3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6장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메이저 의대 학생을 다 합쳐봤자 300명 안 되거든요. 수시에서. 그러니까 전교 1등이라 하더라도 메이저 의대를 6장을 다 구성하는 것이
1등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2등이나 3등부터 메이저 의대만 6장 쓰기는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워낙 이 현상이 커져서 자꾸 의대로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게 높아지다 보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학교가 내신 따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괜찮고 이런 걸 봐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이제는 별로 그런 기대를 안 하시잖아요. 학교에서 맨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전교 3등이 되어 보시면 3등은 이거 6장 못 씁니다. 하여간 입결이 이렇고 요게 이제 24학년도는 이 정도 기준이고 25학년도 입결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는 게 이제 26학년도 입결이 나와 봐야 되는데 의대 증원됐던 게 25학년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27학년도에 원래 예정안에 보면 의대 증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뭐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26학년도하고 똑같을 거라고 보면 25학년도에 이게 메이저 의대는 어차피 증원된 게 없으니까 추합 숫자까지 포함되어서 계산된 내신이 대부분 1.1 이하가 많고 1.1대 초반 정도.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의대를 쓰려면 최소한 평균치는 되어야지 써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내용이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잘 했고 그런 거 있으면 조금 더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학교에서 전교 1, 2등이 어디를 갔느냐. 그러면 이제 똑같이 1, 2등을 하면 나도 이 정도는 써도 되겠구나. 그리고 한 1.3이나 이 정도 학생이 붙은 데가 어디 있느냐. 내가 1.3이라면 그 정도를 같이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이제 다 학교에서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원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제일 빨리 알아서 2학년 때 학생들이 벌써 자기는 뭐 수시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아마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정시 준비하겠다. 그게 이제 학생이 더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의대에서도 아까는 성적이 그냥 숫자만 있지만 이 분포를 보여준 데가 경희대 의대니까 그래도 경희대 의대를 보면 얼추 2등급 근처인데도 붙은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내가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지만 1점 후반대에서 되는 학교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가 그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23학년도 1.5도 다 떨어졌으니까 좋은 학교고 뭐고 다 떨어졌었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학교를 봐줬었고 그 전에는 원래 저렇게 봐줬었는데 이게 비슷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학년도에 바뀐 거는 수능 체제가 생기면서 이제 4배수를 뽑으니까 조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다들 희망을 가지고 경희대 의대는 전교 1등도 쓰고 2등도 쓰고 3등도 쓰고 4등도 쓰고 5등도 쓰고 6등도 쓰고 다 써보는 의대가 됐어요. 그래서 1단계 되기가 서울대만큼 힘듭니다. 최저가 3합4라는 게 그게 큰 영향을 주느냐. 원래 3합4를 뽑던 전형이 지역균형이 있거든요. 지역균형의 최저 충족률을 보시면 의대는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4배수를 뽑는 거예요. 3배수 뽑다가 최저를 만들면서 4배수를 뽑으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한 1배수 정도가 못 맞추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거니까 경희대에 너무 희망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다들 이제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언급을 하는 거고요. 경희대 의대까지가 1등이 6장을 쓸 때 경희대 의대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웬만하면 1등도 경희대 의대는 쓰는 편입니다. 울산대 의대 쓰기보다 경희대 의대를 좀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등도 당연히 쓰게 되고 그래서 고대 의대, 경희대 의대는 웬만하면 다 쓰는 의대니까
최저만 맞추면 붙을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지방의대는 좀 건너뛰고, 지방의대는 거의 교과에서,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학생들이 아마 내신에서 약간 석차가 애매해지기 시작하면 뭐 특히 여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약대를 많이들 생각할 거예요. 이건 자료집에 없습니다. 근데 약대가 보시면 의대에 비해서 수시의 입결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약대는 수능 체제가 의대보다는 한 단계 낮고, 보통 또 1.3에서 1.5 사이 학생들이 또 다 지원하기 때문에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종합으로 뽑는 데가 이 정도이고 나머지 종합으로 뽑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데들도 있는데 또 이 동네에서 이 정도 내신인데 서류 100으로 쓰자니 납치인 것 같아서 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입결을 지금 보시면 여기 정도는 쓰면 되겠구나는 보이는데 왠지 그런 대학은 다 쓰기 싫어요. 납치여서 마음에 안 드는 데만 된다고 뜨거든요. 이 정도면 되니까 참 좋다, 이런 학생은 잘 없을 겁니다. 수능이 안 나오면 모르는데 대부분 이 정도 내신이 되는 이 지역 학생들은 웬만하면 수능도 의대 이상은 충분히 인서울 의대 이상을 생각하는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대를 수시로 쓰기도 애매한 거죠. 근데 이제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거는 써놓을 수 있습니다. 수능 잘 보면 안 가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학생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 내신이 어차피 1.0 근처인 학생들은 되게 소수이고 전교 1, 2등밖에 없을 거고, 전교 10등인데 내신이 1.0이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교 5등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신이 1.5를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의대를 쓰려고 하면 수시에서 그냥 한두 장을 넣어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고, 약대를 쓰자니 그러면 학생부 내용을 약대를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그 시점이 지금 2학년 학생부 마무리할 때, 그러면 완전히 약대로 다 돌려서 넣으면 이제 약대만 6장을 쓴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자니 왠지 좀 아쉬워서 의대도 좀 쓰고 약대도 써야지 하고 약대 내용과 의대 내용을 좀 중간 내용으로 양쪽을 다 포함하는 내용을 많이들 선택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의대는 좀 약대 같아서 싫어하고요, 약대는 의대 같아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대만 6장으로 그냥 소신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약대로 종합을 쓰면서 의대는 논술을 쓸 것인지, 그래서 학생부 방향을 이때는 확실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의대 약대는요. 자, 그래서 고 내신이 1.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쓸 수 있는 데가 의치, 한약, 수 정도에서는 사실 만만치 않아서 서울대가 있고 연대가 있는데, 서울대 연대는 이따가 다시 좀 언급을 하고, 그 다음 대학이 고대인데 고대는 면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를 쓰면 되는 내신은 쭉 보면 학과나 이게 보면 1.7 정도면 붙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면접이 없으니까 수능을 잘 보면 어떡하나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평 보고 원서를 쓰는 건데 수능을 못 봤으면 고대 쓸 걸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대를 썼는데 수능을 잘 봐버리면 그 합격을 하고 나서 가서 보면 정시로 들어온 학생이 자기보다 수능 성적이 낮아요. 그러면 자기는 다니려고 썼는데 가서 보면 다니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로 들어온 학생이 자기 반에서 자기보다 공부를 더 성적이 낮은 학생이 같은 과에 정시로 들어왔으면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대는 쓰면 붙는 내신의 학생들이 고대를 쓸 거냐 말 거냐. 대부분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동네 학생들 같으면 고대를 그래서 잘 안 씁니다. 내신을 쭉 보시면 1.78 정도면 웬만한 데가 합격을 해요. 평균치 내신이 나오니까. 그리고 종합이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 이 동네에서 1.78 정도면 모의고사에서 다 1등급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다 1등급이 나오면 정시에서 연대보다 높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를 쓸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고, 2점 초반인데도 써볼 수 있는 학과들이 있긴 하지만 면접이 없으니까 고대는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하고는 이제 고대는 조금 멀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를 쓸만한 게 더 밑으로 이제 내려간다 하더라도 고대보다 내신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는 대부분의 전형이 서류 100이에요. 고대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딱히 쓸 데가 없으니 정시 쪽으로 좀 더 중심을 두거나 아니면 수시는 그래서 논술을 쓰거나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서 일단 의대는 제가 단대 의대를 넣은 거는 뭐 메이저 의대를 넣는 거는 거의 다 맞아야 되니까 그 얘기는 별로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단대 의대 정도가 이게 수능을 봤을 때 이 동네에서 보통 1점대에서 2점 초반 정도 내신을 봤던 학생들이 보면 이 정도 점수는 잘 받습니다. 예. 근데 이게 되게 잘 본 건 아니에요. 수학도 하나 틀렸고, 보면 이 친구는 작년에 화원이 다 맞았는데 쉬웠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100분위도 안 나왔고 표점도 안 나왔거든요. 예. 그 나머지 만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본 건 아닙니다. 근데 딱히 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수를 가지고 의대가 나오니까 의대를 하나 붙이고 다니려고 하면 단대의대 정도는 좀 무난하게 합격하는 점수입니다. 여기 단대의대를 합격하는 점수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수능이 국어가 어려웠잖아요. 뭐 실제 엄청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좀 풀기에 약간 애매하고 시간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 그럼 국어를 좀 못 보고 수학, 과학은 쉬웠으니까 이렇게 받으면 단대가 잘 나오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영어도 어려워서 영어 1등급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아요. 3%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2등급이 뜨면 단대의대는 안 됩니다. 똑같은 점수에서 영어 2등급이면 보시면 15점이 감점이에요. 수학 3문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어 2등급이면 영어 2등급에 감점이 없는 데가 0.5점밖에 감점을 안 하는 서울대가 있는 거예요. 영어 1등급은 이렇게 두 개 중에 붙여놓고 고민할 수 있지만 영어 2등급은 단대의대가 안 되니까 서울대 선택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 선택자를 넣은 게 2 가산점이 단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대의대와 서울대 공대 주요과는 되게 밀접한 영향을 가져요. 두 개 같이 붙는 학생들이 많은데, 서울대 공대라고 하면 지금 생각하시는 공대 학과들이 서울대 공대예요. 뭐 원자핵이나 자원, 에너지 자원 이런 걸 지금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서울대 공대라 그러면 전기정보, 컴퓨터, 화공, 뭐 재료, 기계 이 정도가 공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학과를 붙는 게 단대 의대랑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게 이제 서울대를 원서 쓸 때는 보통 최초합하는 점수로 쓰거든요. 문 닫고 들어가야지 하고 쓰는 점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원서 쓸 때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대 의대랑 서울대 공대 주요과는 비슷한데, 요 라인에 붙은 애들이 보면 다 뭔가 아쉬워서 다시 수능을 준비한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재종반에 제일 많은 분포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상담하고 나서 꼭 물어보는 게,
재종반은 몇 프로 장학을 받을 수 있습니까를 물어봐요. 네, 이 정도는 장학을 받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수 비용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하고 부모한테 이제 한 번 더 하겠다 하기도 좀 편하고 하니까 학생이 그렇게 잘 물어봅니다. 아니면 다니려고 갔다가 하다 보면 좀 아쉬워서 보면 한두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일만 하기도 하고 그런 딱 기준의 점수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수학이 하나 정도 틀린 기준에서 100분위로 이제 보통 요 정도 나오면 의대에서 좀 해볼 만한 의대들이 있다. 예, 그 정도. 그 지방 저 멀리까지 이렇게 안 찾아도 좀 될 만한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조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데와 불리한 데가 나오고 그런 선택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나오려면 평상시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만점을 찍어보는 과목이 한두 과목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 1이 별로 불안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에 영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 수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올해 난이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조금 어렵고 나면 약간 쉬워지는 경향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항상 언론에서 너무 때리기 때문에 이번에 영어 난이도에 대한 부분이 절대평가에서 이 정도 난이도가 맞느냐라는 부분이 워낙 크게 얘기가 되니까 또 좀 쉽게 내면 10% 이상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정하게 잘 조절하는 게 그리 만만치는 않지만 항상 전년도 수능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학생들은 그래서 수능을 다 풀어 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은 아니지만 따로 이렇게 하면 그 긴장감은 덜하긴 하지만 좀 연습된 게 덜한 부분 감안해서 얼추 어느 정도 내가 할 만하다 이런 게 나올 거고 2학년 모의고사랑은 좀 차이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의대 라인은 이 정도 수준은 일단은 해볼 만한 학생들은 정시 충분히 목표할 만하고요. 그런데 수능을 봤더니 또 이렇게 못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수학을 망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예로 든 게 사실 이 친구가 서울대 경영을 마지막 문 닫은 학생이거든요. 경영학과가 4명이 조합이 돌았습니다. 얘가 4번으로 붙었어요. 마지막 문 닫은 거거든요. 근데 그 점수를 보시고 서울대 경영 써야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서울대 경영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의대 반수생이었어요. 네. 그 수능은 봤으니까 그 의대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학생이 의대 가서 보니 자기는 의대보다는 서울대를 더 가고 싶어하는 좀 그게 있고, 그러니까 서울대는 꼭 쓰고 싶은데 공대를 쓰려니 공대 주요과는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제2외국어는 그 한문을 7등급 받았는데 하여튼 응시를 하고 났으니까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니까 인문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인문을 갈 바에야 그냥 의대로 가면 되니까 경영이나 경제가 되면 서울대를 좀 다닐 생각이 있으니까 얘는 쓸 수 있는 과가 그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수로는 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경영을 쓸까 경제를 쓸까 끝까지 고민하다가 경영을 쓴 거거든요. 근데 경제 썼으면 최초합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에 애들이 이제 끝에 석차가 되면 이게 불안하니까 합격을 서울대는 꼭 해야 되니까 낮추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의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택지에 의대는 합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경영을 소신으로 썼는데 마지막에 하여튼 추합으로 붙었는데 붙고 나서 등록을 안 하고 의대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민은 되게 되는데 원서 쓰는 조합에 이렇게 서울대 문 닫는 과를 쓰는 학생들은 다 그런 어떤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마지막 점수를 가지고 입시는 보시면 안 되고요. 안정적으로 최초합하는 기준으로 보면 이 친구는 서울대 인문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공대를 쓰려면 건설 환경이나 뭐 원자핵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 구조가 서울대가 수학 비중이 높긴 하지만 생각보다 서울대는 국어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능에서 수학을 못 보고 국어는 잘 보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문과 성향으로 수능을 본 학생이 서울대 문과 선택지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연대나 고대 문과도 나올 수 있고 또는 국어 점수에 따라서 의대도 나올 수 있는데 선택지 하나를 생각하면 제2외국어를 그래서 응시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합격은 했지만 결국은 네, 의대로 돌아간 케이스였고 정말 원서 쓸 때까지 되게 많은 상담을 했던 학생입니다. 네. 저는 경영학과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바꾸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좀 뭐 약대 라인 이런 거 넘어가고 연고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제 2학년 때까지 받았던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는 다 충분히 수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점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한 번쯤 1등급 받아봤을 거고 수학은 1등급 자주 받아봤을 거고 영어도 뭐 1등급 자주 받아봤을 거고 탐구는 이제부터 하면 당연히 1등급 나올 거니까 다 이 정도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자신 없으면 수시에 그냥 올인할 거고. 근데 수능을 봤더니 이 친구는 원래 수과는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수학도 아쉽게 하나 더 틀려서 92점이니까 좀 아쉬운데 얘는 국어가 3이 나왔습니다. 이번 수능 같은 스타일에서 이제 이게 국어를 망하고 근데 다행히 수학 과학은 잘 봤는데 영어는 되게 잘하는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어가 2가 뜨면 원래 수능 같이 이제 이런 구조에서 영어가 2가 뜨면 연대 쓰기는 힘들고 고대로 보통 갈 건데 얘는 수학이나 과학 점수가 높으니까 연대도 영어 2가 되었으면 좀 합격하는 과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합격했더라인 거지 원서 쓸 때 여기 쓰면 되겠다 이러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보통 그러면 이제 고대를 가거든요. 고대를 쓰거든요. 영어 2가 되면. 근데 영어 2면 고대라고 생각해서 원서를 쓰려고 보면 고대는 생각보다 국어 비중이 높습니다. 그게 연대는 국어가 20이고 수학이 30이에요. 고대는 국어가 200, 수학이 240. 그 반영 비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도 200, 300인데 그러니까 200이라는 국어를 기준으로 똑같이 맞추고 나서 보면 연대가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더 큰 거고요. 예. 근데 수학을 두 개를 똑같이 맞추고 보면 고대가 국어에 대한 비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학생은 고대식으로 그렇게 많이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를 써도 높은 과가 안 나오고 낮은 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친구는 영어가 1이었기 때문에 수학의 점수가 있고 과학 점수가 있으니까 수학하고 과학의 비중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수학, 과학을 잘하고 영어가 1이면 연대는 되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대 컷을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수학 점수가 한 88점 정도 수능에서 88점이면 항상 1등급 컷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원점수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1등급 컷에 쭉 걸리면 연대는 무난하게 다 합격합니다. 이게 과탐이 아니어도 사탐으로 똑같이 1등급 컷에 걸려도 공대가 나와요. 네, 가산점이 없어도 1등급 컷을 받으면 다 1등급 컷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영어가 2가 뜨면 고대 선택지가 있는 건데 그래도 국어는 1컷은 받아줘야지 고대에서도 좀 괜찮은 과가 나옵니다. 그 정도의 이제 정시에서 다 1등급을 받으면 연고대는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대치동 시스템이라는 게 수능 준비를 하면 1등급은 되게 확률 높게 만들어져요. 네. 근데 문제는 1등급이 나오긴 하는데 수능 날 전부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죠.
하루에 한 과목씩 뭐 일주일 동안 보는 게 아니라 하루에 쭉 보니까 국어를 못 보고 나서 그 나머지는 잘 볼 수 있느냐. 이 친구는 국어는 못 봤지만 나머지는 잘 봤잖아요. 예.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 원래 국어는 나는 못하니까. 이런 애들은 이렇게 잘 봐요. 별로 국어에 대한 자기가 기대치가 없으니까 그냥 평상시에 어렵든 쉽든 비슷하게 항상 점수가 고정적인 학생들. 예. 그런 학생들은 그냥 또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수학이 조금 약한데 나는 국어가 잘하니까 이런 학생은 국어가 어려우면 수학이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에서 보면 표준 점수가 이게 수학이 표준 점수가 139니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수학 표준 점수가 만점 표준 점수가 조금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은 수학이 96점이었을 때 100분위가 99였나? 100이었나? 하여튼 96점이 100분위가 100이 나올 때가 있고 99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수능은 만점 표점이 이렇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96점이 100분위 100이 나왔습니다. 100분위 100이란 얘기는 그 점수 이상인 학생이 적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거는 수학이 별로 어렵지 않았음에도 나온 이유는 국어가 어려웠으니까 애들이 국어 보고 나서 수학을 하나씩 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과목의 연관성이 하루에 시험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자, 만점 표점에 대한 것보다 이제 이게 정시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수능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게 1등급 컷하고 만점하고 이 사이의 표점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인 겁니다. 그 상위 그룹은 4%, 1등급 컷이 4%니까 뭐 뒤에 소수점까지 좀 나오면 4에서 5% 사이의 학생들이 나오는데 그게 과목마다 다 그 정도 숫자들이니까 이게 쭉 1등급이면 연대 정도는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에서는 1등급보다는 만점까지의 점수 차이에 따른 분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국어가 점수 차이가 이만큼 벌어졌단 말이에요. 수학은 별로 많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11점밖에 안 벌어졌는데 국어가 14점이니까 국어 영향력이 이번 수능은 조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상위권 내에서는 이제 국어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뭐 이게 정시 기준을 할 때는 그런 분석을 하는 거고 이거는 환산 점수 그냥 계산하면 자기 점수가 딱 나오니까 이제 어디 유불리는 그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어는 언매 화작 중에 선택 과목 고민은 실제 숫자는 보면 언매가 훨씬 적게 선택을 해요. 하지만 언매가 유리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통 과목하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언매와 미적을 하는 게 표점으로서는 유리한데 원래 좀 수능 특징은 확통이 생각보다 표점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만점 표점이. 작년은 만점 표점이 한 7점 가까이 차이 났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평가원에서는 이건 참 잘 조정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상위권에서 의대 생각하고 뭐 공대 이상 생각, 연대 이상 생각하면 대부분 수학은 미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수학 1등급이 불안한 위치부터는 조금 확통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부량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보통 지금 고민은 많이 안 하실 거고 대부분 탐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수능을 풀어봤으면 학생이 거의 과목을 정했을 텐데 과탐 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은 지금 뭐 고민하는 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들이 거의 좀 정했을 테니까 사탐으로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 숫자는 10만 명이 본 과목이 두 과목이란 말이에요. 생원, 지원. 근데 이번에 생원과 지원이 극명하게 갈렸죠. 작년에는 화학이 문제였는데 올해는 지구과학이 사실 문제지만 백분위가 다행히
99가 나와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지구과학 만점이 100분위가 98이 떴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 이제 2에서 막 문제가 생겼는데 2는 어차피 소수니까 뭐 그렇게 언론에 나오진 않지만 상위 학생들 중에 이제 서울대 의대를 생각했던 애들은 이 2가 생각보다 영향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분석을 100분위 1등급 컷이 100분위가 지구과학이 95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 이건 100분위 가지고 하거든요. 100분위가 1등급 컷인데 95라는 얘기는 요 점수대 학생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딱 몰려서 컷이 되니까 100분위가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95로. 근데 생명은 1등급 컷인데 100분위가 97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위가 거의 같은 컷에 걸렸을 때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에 따른 그 대학별 환산 점수가 이 두 점수는 95와 97을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를 쓰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 유불리는 이런 거에서 컷에 걸린 학생들이 이 정도부터 나올 수 있는데 표점이 유리하니까 이런 거는 이 표점을 받은 학생은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점수를 받으면 유리한데 그런 학생이 없으니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유불리를 표점이 유리하다 뭐 이런 거로 보지 마시고 이제 과연 안정적으로 1등급은 나오느냐, 그리고 1등급을 그러면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요걸 기준으로 선택 과목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은 2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를 하겠다는 경우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말리지만 누구도 2를 하라고 권하진 않겠지만 학생이 2 하겠다고 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이 전부 다 하는 얘기는 2가 쉽다입니다. 2가 쉬우니까 2를 하려고 하는 거지 2가 어려운데 학생이 2 하겠다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쉽다고 얘기하는데 주변에 누구도 그게 쉽다고 얘기 안 하니까 이상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2가 공부하기는 쉽습니다. 그 2는 알면 풀 수 있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하기에 이렇게 하면 이게 풀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공부하는 만큼 되는데 원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내에 풀기가 무지 힘들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무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단순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보다 그냥 공부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애들은 2를 많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더 심했던 게 작년에는 원원으로는 수능 만점이어도 서울대 의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생각하면 당연히 2를 하는 거고. 그래서 2는 무조건 표점이 유리하고 이런 것보다 공부 양을 기준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고 학생이 선택했을 때 이거를 그냥 하지 말라고 너무 하지 마시고 일단 방학 때 어차피 3학년 때 내신에서도 뭐 해야 되고 하니까 2를 들을 여유가 있는 애들은 수학을 하나밖에 안 들어도 되는 학생들입니다. 수학을 2개, 3개 듣는 학생이 2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조금 학생이 너무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국어가 뭐 안 나오는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대에서 이제 좀 더 어떤 학과를 갈 거냐 고민하는 정도는 2를 학생이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이 설명은요 제가 재작년부터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2가 표점이 어떻게 될지는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2가 다 표점이나 100분위가 다 불리했었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3점을 주니까 그 불리한 거를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됩니다. 자, 2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다음 문제가 과탐을 무슨 과목에 대한 것보다 이제 사탐 선택에 대한 부분이 원래 가장 큰 변수였었고 이거는 과탐을 선택을 그냥 가지고 가는 학생한테도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탐으로 가는 애들이 과탐을 다 맞는데 사탐으로 바꾼 학생은 없습니다. 과탐이 3, 4, 5등급 정도에서 사탐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잘하는 애들만 과탐에 딱 남아 있어서 만점이 아니면 1등급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탐에 계속 고집하는 경우는 그 부담이 여름방학 이후에 자꾸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의대나 이쪽 의대 라인을 생각하면 당연히 과탐을 하셔야 됩니다. 사탐을 해서 의대를 가는 거는 수학은 기본 만점이어야 되고 국어는 많이 틀려야 하나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탐은 다 맞아야지 그 의대를 좀 생각할 만합니다.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는 거죠. 그 두세 개 정도 틀린 정도에서 의대를 가겠다. 하다 보니 그렇게 점수가 나와서 의대도 쓸 수 있어지는 거지 그게 원래 그렇게 목표해서 사탐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는 당연히 과탐을 하는 게 맞는데 점수가 애매한 애들이 사탐으로 가면서 이 숫자가 보시면 사탐 비중이 57%였어요. 국어 기준으로 보면. 이건 이제 수능 자료에 있는 거니까 그 숫자들 보시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진 않은 거지만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자 미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적을 기하는 선택한 학생이 아주 소수니까 미적 선택한 학생 중에서 사탐이 34%예요. 그러니까 미적 사탐이 가장 그 올해 수능에서 문제였던 겁니다. 이게 이슈가 될 정도로 예. 그 과탐 학생이 9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과탐 하나 사탐 하나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늘어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과탐은 좀 부담이 되는 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사탐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학생한테 맞느냐 하면 아까 연대나 고대가 1등급 라인을 쭉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 안 나오는데 과탐을 하다 보면 이게 수학이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라면 예, 과탐보다는 사탐을 고민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24년도에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렇게 선택을 안 하더니 올해 25년도에 너무 이게 갑자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24학년도 24년 작년 정시에서 연대가 특히 점수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과탐을 안 하고도 사탐하고도 연대 공대를 쉽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보니까 꼭 과탐을 안 해도 되겠다. 미리 이제 3월부터 사탐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연대 고대는 1등급을 받으면 되는데 수학이 1이 잘 안 나오는 학생. 아까 연대 학교 국어 안 나오고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애들은 사탐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어 영어는 잘 나오는데 수학이 2에 자꾸 걸려 있으면 이걸 과탐을 하면서 수학을 올리기는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점수 구조인 학생이라면 사탐으로 바꾸어서 수학을 더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탐 공부 시간이 과탐보다는 적게 들어요. 네. 시간은 적게 걸리는데 이게 점수가 잘 나오느냐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글을 못 읽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한글을 모르고 이런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읽어도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에 대한 게 파악이 안 되면 국어는 문제 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사탐이 조금 국어 같은 경향을 가진 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보면 4개 선지에서 2개, 3개가 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다 맞는 얘기하는 것 같은 경향이 생기는 것이 사탐이에요. 그래서 사탐은 과목적 특징이 좀 있긴 하니까 그걸 좀 고민하시고 근데 하여튼 공부 시간 자체는 과탐보다는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세이브를 해서 수학에 더 투자하겠다 라는 기준의 학생들이라면 요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탐은 과목 특징이 과목 연계성이 있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에 보면 같은 선생님이 수업하는 과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2과목 선택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량은 한 1.5 과목 정도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도 좀 염두에 두시고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생각했다가 둘 다 사탐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꼭 겨울부터 안 하더라도 일단 겨울에는 과탐을 했다가 3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차라리 사탐을 하면서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3등급이 나온 애들이 뭐 점수는 3등급이지만 보면 다 못 풀어서 그게 3등급이 나온 게 아니라 다 풀었는데 계산 실수하고 아니면 문제를 너무 빨리 읽다 보니 조건을 빼먹어서 틀리고,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하나 더 틀리고, 그렇게 해서 3등급이 나오면 이게 잘 안 받고 계속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3등급인데 난 열심히 했지만 도저히 더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느낀 학생은 그때 사탐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탐은 5월이나 6월에 시작하면 조금 불안해져요. 이게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3월이 거의 좀 모의고사 보고 나서 결정하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중요한 게 뭐 유불리가 이제 공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탐구는 일단 50점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50점을 받을 만큼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근데 시험을 보다 보면 한두 개는 틀릴 수 있죠. 공부는 50점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이걸 수업 듣고 주는 과제 다 하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시간표에 보시면 콘텐츠에 대한 안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과목 그 군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시대인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도 3월 이후부터 전부 다 푸는 기준으로 수업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 소화를 해야지 1등급 이상이 가는 거예요. 수업만 잘 알아듣고 선생님 수업 잘한다고 그냥 감상만 하다 보면 배운 것 같은데 맨날 틀립니다. 그걸 연습을 다 하고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그걸 다 소화하는 기준이 되는지를 수업을 계속 가지고 갈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틀려도 된다는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지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 맞는 기준으로 하고 하다 보면 시험 때 내가 다 맞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럼 전략적으로 하나는 빼고 푼다든지 시간 배분을 하는 이런 선택은 여름방학 이후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능은 어차피 다 조합을 해서 가는 겁니다. 한 과목만 특별히 다 맞았다고 해서 뭔가 정시에서 유리한 건 딱히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사탐을 하고도 다 1등급 컷 정도에 걸리면 연고대 이과는 이과도 가능합니다. 자, 대학별 좀 요강을 이제 조금 검토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 자, 제가 여기 표시를 한 박스를 친 거는 수능 최저 기준에서 과탐을 해야 되는 학교예요. 그리고 미적 기하도 대부분 같이 들어가 있는 학교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는 뭐 일단 쓰려면 전교 10등도 써볼 수 있죠. 뭐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쓰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1, 2등도 사실 서울대 의대를 쓰려고 하면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쓰기는 그러니까 다 쓰는데 3등부터가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한 명 1등 썼고 여기 2등 썼어요. 그러면 3등은 어디를 쓰든 1, 2등하고 경쟁은 하는데 하여튼 써볼까 말까 고민은 할 만한 거잖아요.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에 거의 1.0이면서 이제 100점이 많은 1.0이어야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거의 해당이 없으실 거고 연대 활동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대보다 별로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연대 의대 쓴 학생들 중에 서울대 의대를 안 쓴 학생이 없을 테니까. 카대 의대는 종합을 쓰려면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추천은 한 명밖에 안 줍니다. 아니면 교과를 쓰면 되는데 교과는 1.0이어야지 돼요. 그리고 수능에서 과탐 2를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관심이 없으신 거는 1.0이 아니니까 이렇게 알아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전교 1등이 아니니까 이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카대를 쓰려면 논술밖에 없어요. 네. 근데 논술은 전국에서 수학으로 19등을 하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수능에서 수학을 100점 맞는 것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의대 논술을 하려면 겨울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은 수능 수학은 수업은 하나만 들어도 되는 학생이 보통 의대 논술을 같이 하는 게 맞아요. 자, 성대는 20명인데 이게 이제 27학년도 예정안에는 인원이 늘어나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20명으로 뽑았거든요. 아마 이 숫자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배수 뽑는데 이게 서울대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논술은 또 5명밖에 안 뽑습니다. 성대의대가 서울대의대보다 사실 가기가 수시에서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고대의대는 수능 최저가 여기는 사탐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성대의대는 최저가 없고 고대의대는 사탐을 해도 되고 경희대도 사탐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1.0대인 학생 중에서 수능 최저가 과탐을 해서 좀 부담이 되는 학생은 이런 대학을 생각하면 사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하면 서울대도 못 쓰고 서울대는 직윤을 못 쓰는 거죠. 일반은 쓸 수 있어요. 최저가 없으니까. 네. 카대도 못 쓰고 연대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을 생각하면 구태여 사탐으로 돌리는 경우는 그 과탐을 해서 나는 최저를 못 맞추겠다. 하지만 내신은 1.0대다. 이런 학생은 사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시에서 끝내려고 하는 경우. 울산대도 미적 과탐을 해야 돼요. 자, 경희대 사탐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종합이 25명밖에 안 됩니다. 4배수 해봤자 100명밖에 안 뽑아요. 서울대 50명 뽑는데 2배수니까 1단계 서울대 100명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100명밖에 통과가 안 되니까 서울대만큼 힘든 데입니다. 근데 중앙대는 좀 바뀌었어요. 전형이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서 쪼개진 게 아니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거죠. 중앙대까지 고민하는 경우는 전교 3, 4등 넘어가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앙대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면접 일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료집에 보시면 면접 일정, 올해 면접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다 잡혀 있으니까 많이 겹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는 논술에서 여기 재학생만 쓸 수 있는 논술 전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학생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일반고에서 사실 요거 4등에 들기는 카대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재학생만 하니까 써볼 수는 있는 거죠. 하여튼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는 뻔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재학생이 써볼 만한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한양대가 원래 둘 다 납치 전형이었는데 요게 면접형으로 하나가 바뀌었어요. 면접은 수능 이후에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 의대가 납치가 아닌 게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의대를 쓰는 경우는 1, 2, 3등을 벗어난 학생이 쓰기에는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근데 3, 4등이 될 만한 데가 한양대가 이게 납치 전형이니까 안 쓰는 경우는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면접형이 생기니까 납치가 아닌 전형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화여대도 마찬가지 서류 100과 면접 있는 전형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근데 숫자가 별로 없으니까 자 그래서 3, 4등부터는 서울에 있는 의대만 다 쓰기보다는 수도권을 보통 생각하게 되어서 그 수도권 의대는 아주 가천 인하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 한두 장을 보통 쓰는데 아주대는 17명밖에 안 뽑아요. 가천대는 미적 과탐을 해야 되는 데고 16명 뽑습니다. 그래서 뭐 3, 4등도 사실 여기 쓰면 되겠다 이런 게 딱히 안정은 없는 건데 이제 수시 쓸 때는 눈높이를 그렇게 많이 낮추진 않으니까 뭐 마땅히 쓸 데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보면 한림대가 있는데 여기 면접이 MMI고 인원이 꽤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하대부터 인하대는 종합은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으니까 종합 전형의 합격자 평균 내신이 교과 전형 합격자 평균 내신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0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 대부분 없어질 거고 1.0대가 아니면 의대는 사실 여기 쓰면 되겠다 이게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나 3 정도에서 좀 써볼 만한데 찾다 보면 평균 내신치에 나온 데는 좀 있긴 하지만 경쟁률이 40대 1, 50대 1 쉽게 넘어갑니다. 자, 한림대가 35명이니까 인원이 꽤 되는 거고 5배수를 뽑으니까 그나마 좀 써볼 만한 데라고 볼 수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면접 영향력도 꽤 있고 그리고 나서 보면 쓸 데가 의대는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1.67 정도 되는데 의대를 쓰려고 보면 딱히 없으니까 6장을 다 의대 쓰기는 그러니까 서울대를 써야 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서울대를 쓰려고 보면 서울대는 이과를 써야지 하는데 보면 그 쓰고 싶은 과에서 물투가 필수인 과들이 꽤 많거든요. 그 물투를 안 했으면 물투를 안 하고 쓸 수 있는 과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첨단융합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 1.5에서 1.7 사이 되는 학생이 서울 의대를 6장 쓰기가 그러니까 뭐 약대도 안정이 아니고 서울대를 쓰려고 보면 물투를 안 했는데 쓰려고 보면 쓸 과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 물투 많이 하라고 하지만 이게 뭐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와서 선택하면 또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서울대는 보통 2점 초반이 넘어가는 학과들도 꽤 있습니다. 면접 난이도도 있고 지원자가 좀 제한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과학 면접을 보는 학과들은 2까지 면접 범위에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교과 과정상은 다 2를 하는데 실제 2를 제대로 다루어 주는 학교가 전국에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학생들은 서울대 과학 면접을 보는 과도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잘 붙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2점 초반 정도 성적은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연대는 보면 제가 설명에서도 뺐는데 연대는 입결이 서울대보다 높은 과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뽑는 숫자에 달려 있어요. 서울대보다 연대는 서울대는 2배수를 뽑고 연대는 4배수를 뽑는데 선발 인원이 종합에서 선발 인원이 서울대의 절반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통과가 서울대보다 훨씬 힘들 수 있는 게 연대입니다. 그래서 자꾸 상담 오시면 연대는 우리 학교를 안 좋아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학교를 연대가 참 좋아한다고 상담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연대는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서울대는 됐는데 연대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게 뽑는 숫자가 적어서 그래요. 자, 고대는 이게 서류 100인데 26학년도 결과를 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학과들입니다.
최저가 26학년도 이번부터 최저가 7에서 8로 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학과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의예과도 탐구 2개 평균에서 한 과목만 반영하는 거니까 요게 고대 의대 기준으로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대 입시와는 조금 바뀐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일단 뭐 이 진리 자유학부, 이게 자유 전공이 어떻게 될 것이냐, 27학년도는 뭐 비슷하게 유지는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 전공이 전 교육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 해서 대학의 평가 과정에 이게 숫자 뽑는 걸 꽤 많이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전공이 좀 늘어나 있는데,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지금 교육부 장관은 그쪽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쓸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자유전공이라는 게 생기면서 기존 학과의 정원 그 모집 인원에서 한두 명씩 빼서 자유전공을 만든 거니까, 자유전공은 인원은 꽤 되는 그 전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지만, 이번에 보면 연대는 자유전공이 꽤 많이 몰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딱히 없으니까 성적이 더 영향이 커져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크게 해당이 없으실 경우니까, 응용 통계가 보면 좀 이과 성향의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통계학과가 서울대는 이과고 연대 고대는 문과입니다. 그런데 연대 응용 통계가 보면 거의 이과처럼 이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경대학에 포함되어 있는데 좀 수학과처럼 그렇게 가는 경향을 연대는 아예 요강에서 명시를 한 겁니다. 원래 이과가 잘 되는 과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이 치의학과 논술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연대 논술을 딱히 공대 말고는 쓸 게 없는 거고, 연대 논술에서 통합과학 논술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수능 전에 보니까 연대를 논술까지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국어, 영어가 안 나오고 수학과학만 잘하는 학생한테는 연대 논술이 의미가 있는 전형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강대는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서강대는 종합 전형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되어 있는 형태로 둘 다 쓸 수 있게 종합 1과 종합 2로 이렇게 나누어진 게 좀 바뀐 특징이에요. 근데 면접이 없으니까 여기는 납치인 거죠. 네. 그리고 입결이 고대보다 일반고 기준으로 그렇게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변동사항이 종합전형에서, 이 종합전형이 2가지가 있는데 융합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생겼어요. 이게 약간의 영향은 줄 것 같습니다. 최저가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튼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것은 못 맞춘 애들이 간혹 생기니까 수능 영향력이 약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면접이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납치예요. 수능 최저는 3합 6이나 7 정도예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자, 그리고 한양대가 아까 의대가 여기 서류형에서 면접형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납치 아닌 전형으로 바뀐 것. 그 다음에 한양대는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평가 10%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논술 동점자를 학생부로 좀 가르는 이런 경향이었는데 이게 그냥 논술 100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논술 전형에서 떨어진 게 내가 학생부가 나빠서 떨어진 학생은 없거든요. 떨어졌으면 다 보면 자기가 문제를 잘 못 풀어서 떨어진 걸 학생이 압니다. 논술은 잘 썼는데 내가 내신이 안 좋으니까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요거는 큰 변화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별로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상담하다 보니 의외로 너무 많이 물어봐서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별 영향력이 없다예요. 근데 문제가 물어보시는 분들은 다 학생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어머님들이 물어보십니다. 혹시 수능을 못 보면 재수를 하게 되면 수능 범위 바뀌는 거야.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28학년도부터 정시에서도 내신을 많이 반영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온 거는 없지만 지금 기준의 대학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대 고대가 좀 내신 반영하는 방식의 두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재수를 권하거나 뭐 재수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정시에서 연대 고대가 내신을 반영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겠다는 겁니다. 연대는 올해부터 다 내신 반영하는 거고요. 근데 연대는 내신을 정시에서 그냥 전부 다 내신 반영을 해요. 반영 비중이 5%입니다.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50점인 내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율로 보면 50%니까 꽤 많이, 이제 5%니까 영향력이 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본 점수를 40점을 줘요. 그러니까 1%밖에 반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1% 중에서도 보면 1, 2등급을 만점을 줍니다. 그리고 연대를 정시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보통 2점대거나 3점대 정도 내신이지 뭐 6점대, 7점대 내신인데 연대 정시를 생각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5등급이 5점이니까 2등급에 비해서 2점 감점이에요. 5등급까지도 2점 감점이라는 얘기는 이게 수능 점수 2점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국어 한 문제 더 맞으면 내신은 영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같은 점수일 때 내신이 5등급이면 2점 정도 감점이 되는 거니까 약간의 그 예비 뭐 3번이냐 5번이냐 요거는 내신 때문에 차이 날 수는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비 5번을 받아서 떨어진 학생이 자기가 내신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 점수가 나온 이유가 수능장에서 다시 보다 보니 답이 아닌 것 같아서 고쳤더니 틀린 경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안 고쳤으면 내가 그냥 최초합인데 그걸 고쳐서 이게 예비번호 받아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신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날 실제 내신 웬만한 건 다 뒤집어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마지막 원서 쓸 때 그 쭉 합산 점수에서 석차는 내신 영향력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크지는 않아요. 수능 점수 구간은 1점 이상씩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환산 점수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로 따지면 뭐 0점 몇 점씩 차이도 나긴 하지만 실제 내신 영향력이 약간은 있는 거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점 정도 감점은 어느 정도 있는 경우는 있다. 그러니까 연대는 전부 다 내신을 다 반영해요, 정시에서. 근데 고대는 보시면 연대랑 다르게 자 56페이지, 58페이지 요게 적어 놓은 게 56페이지 보시면 고대는 수능 100으로 뽑는 인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반영 안 되는 전형이 꽤 많이 뽑아요. 그리고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은 60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에서 생각보다 내신을 많이 반영해요. 그래서 보면 연대랑 다르게 고대는 2등급을 바로 2점 감점을 합니다. 아까 5등급이어도 연대는 2점밖에 감점이 안 됐는데 연대는 2등급이면 벌써 2점이 감점이잖아요. 더군다나 3등급은 2점에서 또 4점을 더 빼서 만점에서 6점 감점이에요. 그럼 내신 3등급은
수능에서 6점을 더 플러스를 해도 내신 1등급하고 동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6점이란 얘기는 수학 한 문제가 표점이 보통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영 가산점까지 하더라도 수학 한 문제를 더 맞아도 내신 3등급은 자기보다 수학을 하나 더 틀린 1점대한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는 교과 전형은 거의 1점대 학생이 있습니다. 1점대인데 수능은 한 문제 이상 더 틀린 학생들이 내신으로 플러스가 되니까 거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학생들은 거의 다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교과 전형을 쓰는 경우는 정시에서 대부분 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좀 수능은 약간 약하지만 내신이 1점대인 학생은 고대 교과 전형이 유리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스탠드가 연대 고대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전형을 정시에서 만든다면 수능 100을 같이 가지고 갈 거고요. 아니면 전부 다 내신을 반영하는 형태가 되면 내신의 실질적인 영향이 별로 크지 않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뭐 그것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수능이 웬만한 정도 점수를 받으면 연고대를 내신 때문에 뭐 못 쓰고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의대나 이쪽에서는 원래 그렇게 내신 영향력은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대 라인에서는 정시에서 면접 영향력을 자꾸 키워가는 그런 경향을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수능 점수를 목표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그 기준으로 하시고, 그러면 수업을 이번에 선택한 수업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소화하는 기준은 주는 자료를 다 푸는 것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건 방학 때는 할 수 있을 텐데 개학을 하면 이걸 다 하기가 만만치 않아집니다. 그럼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소한 요 정도는 가지고 가고, 그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고, 이게 학생이 수업은 좋은데 과제를 거의 소화를 못한다고 하면 조금 수업을 옮기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것에 과목을 바꾸거나 해서 그 수업 주요 과목이라면 그쪽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맞을 거고요.